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실기 포토샵과 일러스트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김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포토샵부터 시작해서 일러스트까지 제가 이번 강의는 포토샵을 시작하고 다음 강의는 일러스트로 로고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포토샵을 이제 시작할 텐데 시작하기 앞서 포토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포토샵은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진의 재구성, 두 번째로는 감성이 묻어나는 작품을 완성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간편하게 재밌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재구성은 어떤 의미냐면 오래된 사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변경하고 싶은 사진이 있을 때 배경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특정 피사체를 따서 그것을 다른 사진에 붙여 놓을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감성이 묻어나는 작품 완성은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은 사진을 흑백으로 만들고 싶을 때 색조나 채도를 사용해서 그 사진을 흑백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사진에 다양한 감성을 묻어낼 수 있는 색깔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간편하게 재밌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사진을 따와서 한 여러분들이 지정한 캔버스 안에 이 사진 저 사진을 넣고 드로잉 효과와 그래픽 디자인 효과를 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디자인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포토샵을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일단 포토샵을 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첫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버전이 2021년 버전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시는 거랑 약간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거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시험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포토샵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새 파일과 열기 버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 파일은 어떤 것이냐? 새 파일은 컨버스를 지정하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하고 또한 색상 정보를 입력하고 또 배경색을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 때 크기를 정하고 색상 정보를 정하고 배경색을 정할 수 있는 하얀 도화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기 버튼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은 사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업하고 계셨던 포토샵 파일들을 불러와서 그 작업을 이어나가거나 아니면 사진을 수정할 수 있는 그 버튼을 열기 버튼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최신 버전이라 이렇게 뜰 수도 있는데 새 파일을 열 때는 단축키로 컨트롤 N을 누르시면 되고, 열기 버튼을 누르고 싶다 할 땐 컨트롤 O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이 컨트롤 단축키를 잘 못 외우시겠으면 상단 메뉴바의 파일에 새로 만들기와 열기 버튼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다음은 홈 탭과 학습 탭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홈 탭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바로 홈 탭입니다. 새 파일 버튼, 열기 버튼, 밑에 혹은 클라우드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거고, 학습 탭은 여기 보시면 어도비사에서 포토샵을 조금 더 쉽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튜토리얼을 만든 것인데, 여기 잠깐 보시면 앱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한 포토샵에서 레이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고 다양한 디자인 효과에 대해서 쉽게 배울 수 있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애용하는데 하게 되면은 단계별로 약간 이렇게 게임 하듯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해 줘서 아마 어려운 디자인 툴이지만 쉽게 재밌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밑에 보시면 빨간색 칸이 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빨간색 칸이 쳐져 있는 데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작업하거나 최근에 저장했던 것들을 여기 올려주고서 다음 날에 작업할 때 쉽게 꺼내서 쓸 수 있는 최근 사용했던 파일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날에 작업을 했던 작업물을 이곳에서 쉽게 간편하게 꺼내서 쓸 수 있다.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화면이 뜨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기 버튼 컨트롤 O 또는 파일 상단 메뉴에서 파일에서 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은 사진이 뜨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었던 사진을 어떤 파일에 있는지 찾아내신 다음에 그 사진을 클릭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은 포토샵 파일, 일러스트 파일을 찾아내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게 되시면 그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 그림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 파일이 뜨게 되는데 이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캔버스의 크기, 또한 색상 정보에는 RGB, CMYK, 회색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배경색을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경색을 지정해서 밑에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하얀색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캔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작업 영역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따로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색상 정보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웹 디자인이나 다양한 디자인을 아마 하시게 될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색상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생각한 거랑 다른 색상이 뜨거나 본인이 생각한 거랑 약간 좀 더 어두운 색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이 RGB랑 CMYK를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RGB는 빛을 섞어서 만드는 컬러입니다. 빛을 섞는다라는 말을 하면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TV나 PC, 모바일 등에서 보여지는 컬러들이 바로 이 RGB를 사용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쇄보다는 온라인 사용이 유용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빛은 섞이면 섞일수록 하얀색을 띠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RGB는 섞이면 섞일수록 밝아진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고 로고 디자인 및 그래픽 작업을 PC에서 표출할 때 보여지는 경우에는 최종값을 RGB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RGB는 어떤 약어냐면 R은 레드, 빨간색, G는 그린, 초록색, B는 블루, 파란색을 얘기합니다.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죠. 네, 그 세 개를 가지고 RGB라고 합니다. CMYK는 RGB랑 다르게 색을 섞어서 만든 컬러입니다. 색을 섞는다는 말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물감이나 잉크를 섞었을 때 나오는 컬러를 바로 CMYK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명함이나 패키지, 브라우저 또는 인쇄물들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게 CMYK이고 색은 섞이면 섞일수록 잉크나 물감은 섞이면 섞일수록 약간 어두운 성질을 띠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방식으로서 RGB랑 다르게 섞이면 섞일수록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CMYK 이미지가 웹에서 올라갈 경우에는 색상값이 맞지 않아서 약간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CMYK를 최종값으로 할 때는 인쇄물을 거의 다 만들기 직전에 RGB 값을 CMYK 값으로 바꿔주신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RGB는 PC, 모바일, TV에서 보이는 색상 값을 말하고 CMYK는 인쇄물이나 다양한 브라우저 또한 포스터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업 영역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기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만들기에서 만든 하나의 캔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경색은 하얀색, 캔버스 크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해 놓고 이제 이 가운데 하얀색, 지금 빨간색 줄로 쳐져 있는 이 하얀색 이미지, 이 캔버스 안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사진을 불러오거나 또한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 또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들을 여기다 마음껏 꾸밀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금 빨간색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빨간색 부분의 도구 패널입니다. 도구 패널은 여러 가지 도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크스페이스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했잖아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패널들이 여기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상단 메뉴바, 아까 파일은 뭐 열기 또한 새로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또 그림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한 뭐 편집, 이미지, 레이어,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학습자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도구 세부 컨트롤 바라고 하고, 도구를 만약에 워크스페이스에 사용하실 때 세부 설정들을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사각형을 만들 때 사각형의 크기나 사각형 안에 넣을 색상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또는 오버레이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저기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도구마다 세부 컨트롤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패널을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세부 패널들이 있습니다. 이 패널에는 색상 정보 또는 색상, 그라데이션, 레이어, 채널 등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기본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보시면 상단에 윈도우라고 있는 창, W라는 창단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것들을 모두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세부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도구 창,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도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바 등을 숨길 수 있거나 아니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시험장에 가셨을 때 막상 포토샵을 틀고 새로 만들기까지 했는데 본인이 연습했던 환경이랑 다른 도구 패널들이나 아니면 상세 패널들이나 아니면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 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연 어디서 정리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상단 창 윈도우 메뉴바에서 누르신 다음에 본인에 맞게 설정하셔야 시험 당일날 당황하시지 않으시고 무사히 잘 포토샵을 마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축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도구 툴에 가지고 있는 단축키를 제가 다 써놨어요. 이거는 화면을 정지하시거나 아니면 자세히 확인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왼쪽 상단에 두 개의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누르시면 두 칸이 됐다가 다시 누르시면 한 칸이 되고, 한 칸일 때 다시 누르시면 두 칸이 되는 약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뒤에서 아마 살펴볼 건데, 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할 것들만 따로 함축해서 모아놨으니까 잠깐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화면 확대하기입니다. 화면 확대하기가 왜 중요하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진 작업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 조정을 할 때가 제일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정교한 작업이고 약간 일일이 이렇게 따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 축소하는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는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돋보기 도구예요. 돋보기 도구는 단축키 Z. 왜 Z냐면 줌인, 줌아웃의 첫 글자 Z를 따서 Z입니다. Z를 누른 다음 본인이 원하고 확대하고 싶은 곳을 클릭하게 되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저는 저기 노란색 동그라미 그림에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보여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저렇게 만들어 놨고요. Z만 있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다른 단축키는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린다면 그곳이 확대가 되고, 또 다른 단축키로는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키를 연타를 눌러주시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 축소를 또 해봐야겠죠. 축소하는 기능은 바로 똑같습니다. 돋보기 Z에 있습니다. Z가 아까 줌인도 있지만 줌아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줌인, 줌아웃 바로 그 앞에 첫 글자인 Z를 활용한 것이고, Z를 누르고 여기는 확대와 다르게 Alt를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도 노란색 원이 있죠. 저기다가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축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준비했고요. 다른 단축키로는 아까는 Alt를 누르고 휠을 위쪽으로 올렸다면 이번엔 반대로 Alt를 누르고 휠을 아래쪽으로 해주신다면 축소가 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르게 컨트롤 누르고 아까는 플러스였다면 이번엔 마이너스를 연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300%의 밑줄 그어놓고 73.3%의 밑줄 그어놓으신 걸 혹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사진을 얼마나 확대했느냐, 이 사진이 지금 몇 %로 확대가 되어 있고 축소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5400이 되고 이상한 검은색이 보인다면 사진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럴 때 한 번에 찾기 위해서는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 비율이 100%로 맞춰지고 사진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능도 중요한 기능이니까 한 번씩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핸드 툴 이동입니다. 화면 이동하는 기능인데요. 화면 이동하는 것은 아까 확대한 것과 동일하게 확대를 해놓고 이동을 하지 못하면 약간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확대하고 화면을 이동할 때는 이 핸드 툴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핸드 툴은 단축키도 이게 많은데 가장 쉬운 것은 H를 누르고 핸드 툴, 핸드의 H, 앞 글자를 따서 H가 단축키거든요. 이 H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화면이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단축키로는 컨트롤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시고, 또 컨트롤 뗀 상태에서 위아래로 하면 위쪽 아래쪽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니까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축소 확대에서 만약에 화면 크기가 5400% 이런 상태면 사진이 솔직히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는데,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지만 핸드 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핸드 툴을 돋보기를 더블 클릭했을 때는 100%로 맞춰졌지만 핸드 툴을 더블 클릭했을 때는 화면에 맞게 이 화면이 몇 %인지는 각 화면마다 다르지만 그 화면에 꽉 차게 해주는 것이 이 핸드 툴 더블 클릭,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더블 클릭뿐만 아니라 핸드 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정과 100%, 200%, 인쇄 크기 이렇게 나눠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도 앞에서 말했다시피 화면이 너무 확대되어 있거나 축소되어 있을 때 사진을 쉽게 볼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작업한 게 전체적인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한 번에 알아보기 위해서는 알아두는 게 좋기 때문에 이 기능도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하고 포토샵을 쓰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선택 툴 활용하기입니다. 선택 툴은 어떠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선택 툴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히 볼 텐데, 첫 번째는 윤곽 도구입니다. 단축키 M이라고 보면 되고, 윤곽 도구는 어떤 것이냐를 살펴보기 전에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노란색 동그라미를 자세히 보시면 도구 툴 밑에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있는 게 보여요. 오른쪽 하단에. 이 화살표가 어떤 것이냐? 이 도구 툴을 왼쪽으로 클릭하면 그 도구 툴이 선택되는데, 반대로 오른쪽으로 클릭하게 되면 숨겨진 도구 창이 보이게 되십니다. 지금 보이시죠?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원형 선택 윤곽 도구, 단일행 선택 윤곽 도구, 단일열 선택 윤곽 도구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숨겨진 도구 창이 있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하시면 좋고, 이게 어디 있느냐? 다른 도구에도 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도구에만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그 도구 창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다 이렇게 세부 숨겨져 있던 도구 창이 나오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윤곽 도구 M에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는
이름과 동일하게 사각형을 통해서 선택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저희가 캡처본인데 캡처하면 이제 선택 영역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사각형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과를 정교하게 따지는 않지만 원하는 부분, 원하는 사각형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다음을 보시면 원형 선택 윤곽 도구입니다. 원형 선택 윤곽 도구는 아까는 사각형이었다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시면 이 부분이 정원으로 나오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각형도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떼게 되니까 그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일행 선택 윤곽 도구인데, 이 부분은 클릭하게 되시면,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시면 한 픽셀의 행을 아예 쭉 그어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사용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밑에 도시가 있고 위에 밤하늘이다 할 때, 밤하늘을 좀 더 늘리고 싶다 할 때 이 선택 윤곽 툴을 위에다 클릭하시고 길게 드래그를 하시면 밤하늘이 좀 더 길게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주 사용하는 선택 툴이니까 한 번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단일 열 선택 윤곽 도구는 행과 반대로 이쪽을 클릭하시면 한 픽셀의 열이 이렇게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옆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자를 때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올감입니다. 이게 루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L자를 쓰고 올가미 선택 도구입니다. 올가미 선택 도구도 앞에서 보시듯이 오른쪽 하단에 이 화살표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 올가미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가미 도구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마우스 실력이 좋다면 정말 이 사과를 완벽하게 뗄 수 있겠지만, 저는 마우스 실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약간 삐뚤빼뚤했지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을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딸 수가 있다, 선택 영역을 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여기와 같이 곡선은 불가능하지만 점을 찍어서 점이 선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선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만약에 이런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이렇게 직각형으로 되어 있는 각으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책상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따기에 정말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석 올가미 도구는 원형 근처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올가미는 그냥 자신의 드래그 실력에 온전히 믿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어도비 포토샵에서 색상 정보와 이미지 가장자리를 인공지능으로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주는 올가미 도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올가미 도구보다 확실히 정확도가 높고 약간 손으로 하기 힘든 부분도 이렇게 자세하게 따주기 때문에 이 자석 올가미 도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체 선택 도구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개체 선택 도구는 최신 버전에만 있어서 아마 시험장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겠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체 선택 도구는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개체를 찾아서 자동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게 지금 개체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원하는 개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빠르게 아까처럼 하나하나씩 올가미 선택 도구나 다각형 선택 도구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딸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포토샵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서 개체를 이렇게 선택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편한 방법인데 최신 버전에만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빠른 선택 도구입니다. 이게 UI를 보시면 붓이 있거든요. 약간 붓으로 이렇게 원하는 개체를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신다면 이미지 가장자리에 맞게 자동으로 선택이 된다는 건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돌 때 그 이미지에 대한 색상 정보가 있잖아요. 이 색상 정보를 바탕으로
색상 정보와 일치하는 가장자리를 이렇게 자동으로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방법인데 이 기능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자동 선택 도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 선택 도구는 영역의 색상을 기준으로 영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과연 자동 선택 도구를 통해서 온전히 한 사과를 딸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과에서 다양한 색상을 썼기 때문에 자동 선택 도구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로고 디자인을 할 때는 이 자동 선택 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로고 디자인은 바탕이 거의 대부분 단색으로, 한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동 선택 영역을 이 자동 선택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원하시는 지우고 싶고 단색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 선택 도구를 시험장에서는 주로 이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 선택 도구나 자석 올가미 도구로 이렇게 사과 하나를 땄는데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부분을 빼놓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영역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계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부분을 빼놓거나 여러분이 원치 않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자동 선택 영역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이 처음으로 약간 자석 올가미로 이렇게 땄을 경우인데 위에 보시면 저는 사과를 온전히 포함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Shift 키를 누르고 올가미 라쏘 L을 누른 다음에 추가하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파란색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온전하게 사과 하나를 딸 수가 있습니다. 빼버린 부분이나 빠졌던 선택 영역 부분을 Shift 키와 윤곽 도구 또는 올가미 도구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빠진 부분도 이렇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시지 마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올가미 버튼을 눌러서 부족한 부분을 일일이 채워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이게 채울 수가 있으면 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뺄 때는 Alt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Alt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 선택 영역을 했지만 원치 않는 부분, 사과를 온전히 못했죠. 위에 보시면 뒤에 책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Alt 키를 누르고 라쏘나 다양한 윤곽 선택 도구를 통해서 저 부분, 파란색 부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부분을 빼주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초록색 부분 온전하게 사과 하나를 딸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번거롭게 자동 선택 영역을 하지 않고 또는 이렇게 일일이 따는 것이 아니라 추가 Alt와 Shift를 통해서 빼거나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게 자동 선택 영역을 했는데 원하는 부분이 이게 선택이 안 됐다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Alt와 Shift 키를 생각하시고 올가미 툴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빼고 추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왜 지금까지 선택 툴을 이용했느냐, 왜 선택 툴이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선택 영역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선택한 부분을 앞에 도구 툴에 보시면 이동 도구 툴이 있어요. V라고. 그 이동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사과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 이 사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진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다른 사진에 사과를 갖다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사과를 두 개만 있는데 난 사과가 총 4개였으면 좋겠다. 이 그림에 사과가 총 4개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그림에 사과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또 다양한 효과를 주려면 지금은 약간 어색하지만 완벽하게 이 그림이 원래 사과가 4개였던 것처럼 표현이 가능한데 그 기초가 바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사과를 따고 사과를 복사해서 붙여놓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 그림에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림에도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선택 영역의 색깔만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까는 빨간색 사과였는데 채도와 색조와 채도를 바꿔서 초록색 사과가 되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 앞에서 지금 아름답게 사과를 땄어요. 사과를 딴 다음에 상단 메뉴에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미지에 클릭하시고 그 밑에 조정 색조와 채도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 창이 뜹니다. 대화상자 창에서 색조를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또는 채도를 변경해서 검은색이나 흑백을 조정할 수가 있고 밝기를 통해서 이 사과의 밝기도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웹 디자인을 만들 때 하단 푸터 영역이라 하죠. 푸터 영역의 로고를 아마 대부분 하얀색, 흑백으로 만들 텐데 그거를 할 때도 로고를 자동 선택 툴이나 다양한 선택 툴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 색조 영역을 통해서 채도를 변경시켜서 흑이나 밝은 색으로 바꿔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웹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않고 잘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포토샵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포토샵을 이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눕기 따기라고 하는데 눕기 따기는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눕기 따기를 어떻게 한국어로 바꾸냐라고 했을 때는 배경 제거 작업 또는 피사체 분리하기 등으로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배경 제거 작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 부분이 투명해졌죠. 이거는 일단 선택 툴을 이용해서 사과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레이어 쪽 가셔서 밑에 보시면 벡터 마스크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이 벡터 마스크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이렇게 뒤에가 투명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이렇게 직접 지우개로 지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우개 도구 2를 활용해서 직접 하나씩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사과를 제외하고 이렇게 지우는 방법이 있고 또는 배경을 지우게 하는 새로운 배경 지우개가 있거든요. 그 배경 지우개로 이렇게 클릭해서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펜 툴을 활용하는 거예요. 펜 툴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점을 하나씩 연결해서 하나의 이렇게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보시면 여기 선택 영역 만들기가 있습니다. 아까 올가미 도구랑 약간 비슷하죠? 올가미 도구랑 다른 점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점들을 이용해서 선을 만든다는 점이 약간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렇게 펜을 툴로 이렇게 사과를 온전히 딴 다음에 선택 영역을 만들면 이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래서 선택 영역으로 바뀐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벡터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펜 툴이 이렇게 배경 제거 작업하기에는 최고의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최신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최신 버전에만 있는 기술이라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상단 메뉴에 선택 그리고 피사체를 클릭하게 되시면 자동으로 포토샵에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사과 2개를 이렇게 개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과만 저희가 선택하고 싶을 때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Shift와 Alt를 사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추가하는 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서브젝트, 피사체 작업은 어느 거와 가장 비슷하냐면 앞에서 말했던 개체 선택 도구와 굉장히 유사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신 버전에 있고 굉장히 잘 선택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뿐만 아니라 정말 직장에 나가셔서 이 부분을 활용할 때 개체 선택 도구나 피사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영진사에서 만든 그 웹기능사 실기 문제집에서 몇 가지 문제를 따와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로고 이미지 추출하고 저장하기입니다.
아마 시험장에서 정해진 로고 이미지를 이렇게 주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배경을 제거하고 어떻게 시험에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파일을 열어야겠죠. 주어진 로고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일을 열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열기 버튼을 누르거나 두 번째는 컨트롤 O 또는 파일에서 열기를 찾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하시는 로고 파일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해서 열기 눌러주시면 이제 이 이미지 로고를 알맞게 이렇게 크기로 해서 잘라야겠죠. 자르기 도구 바로 크롭 C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로고에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로고에 맞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르기가 됩니다. 자르기 도구를 선택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모양으로 자르 놓은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잘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음에는 이제 이 하얀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로고 이미지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배경 레이어예요. 배경 레이어가 어떤 거냐면 일반 레이어와 다르게 배경색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새로 만들기 할 때 배경색 지정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지우개로 지우거나 아무리 자르고 딜리트를 눌러도 배경색인 하얀색이 아마 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느냐, 바로 배경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여기 레이어를 확인하는 부분에 배경이라고 써 있죠. 지금 이거는 배경 레이어인 거예요. 배경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바꾸려면 여기 보시면 배경 이 부분 말고 이쪽 빈칸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뜨게 돼요. 이 부분이 새 레이어 대화 상자라고 하는데, 새 레이어 대화 상자에는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뜨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레이어 0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0이 뜰 거예요. 레이어 0으로 설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이 있거나 레이어 제목이 있으면 그걸로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그걸로 만약에 원하는 이름을 설정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배경 레이어가 일반 레이어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자동 선택 도구 선택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딜리트 하는데 지워지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배경 레이어에서 일반 레이어로 바꿨으니까 배경을 이제 투명하게 만들 수 있겠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고 디자인은 배경이 거의 다 단색이라고 했죠. 단색일 때는 어떤 도구를 쓴다? 네, 바로 자동 선택 도구를 사용합니다. 매직봉, 그 마법봉 같이 생긴 그 UI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흰색 부분을 여기 보시면 흰색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흰색 부분이 모두 클릭이 되는데,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상단 세부 컨트롤 바입니다. 이 상단 세부 컨트롤 바에서 허용치가 10, 인접이 선택이 안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인접이 선택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부분은 여행 가이드 할 때 이응 안에 흰색 부분이 있죠. 이응 안에 흰색 부분이 체크가 다 돼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인접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접을 체크하게 되면 본인이 선택했던 하얀색 버튼에 인접한 부분만 체크하게 됩니다. 인접한 하얀색 부분만 체크하게 되고, 약간 떨어져 있거나 다른 색이 맞고 있을 때는 그 부분은 하얀색으로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로고 디자인하거나 뒷배경을 투명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 인접을 체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접이 체크되어 있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인접 푸신 다음에 클릭해 주셔도 다시 이렇게 흰색 배경 부분이 선택이 되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흰색이 모두 선택되었으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삭제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빈 공간들이 있죠? 빈 공간들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없애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확실히 없애줘야 진짜 로고다운 로고가 나오겠죠? 이 부분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재단이라고 해요. 재단하여서 로고 영역에 픽셀만 남기기입니다. 어떻게 재단하느냐? 바로 상단의 이미지 메뉴에서 재단을 선택하시면 돼요. 상단의 이미지 메뉴에서 재단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대화 상자에서 오른쪽 아래 픽셀 색상 그리고 재단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다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꼭 오른쪽 아래 픽셀 색상만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투명 픽셀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이 다 투명한 색이니까. 그래서 투명 픽셀 또는 오른쪽 아래 픽셀 색상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로고 영역만 남기고 재단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해졌죠? 옆에 빈 공간이 없어지고 이 로고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을 하게 되면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을 투명하게 남겨서 저장하고 싶은데 그냥 저장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 바로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JPG로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갑자기 뒤에 지웠던 하얀 배경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JPG로 저장하면 안 되고 이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대화 상자를 보게 되면 PNG로 꼭 저장해 주셔야 돼요. PNG로 저장을 해야 뒷부분이 투명하게 로고만 이렇게 따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 상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토샵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PNG로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하기 하고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대화 상자 PNG 옵션이 뜨게 되면 다른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투명한 배경으로 로고만 이렇게 보이게 돼서 저장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를 앞에서 말했던 푸터 영역으로 하려면 이 로고를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 영역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에 이미지 조정에서 색조 및 채도로 들어가셔서 채도를 어둡게 하게 되시면 이게 흑백 버전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레이어 스타일과 필터를 활용해서 문자를 꾸미는 방법으로 로고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앞과 다르게 열기가 아닌 새로 만들기로 원하는 크기의 문서를 만들 텐데요. 지금은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원하시는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될 거예요. 원하시는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대화 상자에서 폭 높이 해상도 또한 배경 내용 이렇게 설정해 주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작업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자를 꾸며야 되잖아요. 그 문자를 꾸미기 전에 꼭 문자를 쳐주셔야 되는데 문자는 여기 T 보이시죠? T 도구를 활용해서 여기 문자 도구를 활용해서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를 쳐주시면 돼요. 저는 로고 디자인이라서 일단 로고로 쳐놓은 상태고 다양한 이 로고를 쳐놓은 상태고 로고에 대한 글꼴과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바로 도구 세부 컨트롤 바에서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글꼴을 만질 수가 있고 또한 크기 또한 굵기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책에 나온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문자 레이어를 이용해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를 복사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위에는 그냥 문자가 보이고 뒤에 문자에다가 효과를 줘서 이 글자가 좀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려는 작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레이어 문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레이어 문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복사시켜서 위에다가 복사한 문자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다가 로고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새 레이어에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문자 레이어가 있죠. 뒤에는 배경이고 위에
아까 저희가 문자를 썼으니까 하나의 레이어가 생긴 건데 이 문자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아래 저기 새 레이어 만드는 데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옆에와 같이 이렇게 문자 레이어가 복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다른 방법은 그냥 이 문자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간 달라요, 모양이, 그림이. 여기는 약간 종이 접은 상태인데 여기는 그냥 플러스인 상태라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버전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그 새 레이어 버튼이 없어졌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 플러스 버튼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레이어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레이어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위에 레이어는 놔두고 뒤에 레이어에 효과를 줘서 이 글자를 돋보이게 만든다고 했죠. 이제는 이 뒤에 레이어에 효과를 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레이어를 두 번째 레이어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레이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 효과를 주기 때문에 두 번째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문자 메뉴 창에서 레이어 창에 들어가셔서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그라데이션 오버레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 오버레이를 통해서 이 두 번째 문자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다음과 같이 대화 상자가 뜨거든요. 이 대화 상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고, 지금 저는 아마 무지개색으로 했을 텐데 무지개색 말고 여러분들의 웹 디자인에 디자인에 맞게 색상을 설정하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홈페이지 전체가 빨간색인데 갑자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로고를 디자인해버리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인 웹 디자인 분위기와 웹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색상을 선택해 주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 무지개색으로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어의 그 작업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변화가 없죠? 왜일까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약간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난 분명히 뒤에 효과를 넣었는데 분명히 뒤에 효과를 통해서 앞에 단어가 돋보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네 라고 하면서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레이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이어가 어떤 거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한 번에 좀 이해가 될 텐데, 이 뉴 오픈한 게 바로 배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뒤에가 바로 저희가 방금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은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는 앞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위에서 보면 로고라는 글자가 겹쳐 있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이게 하나 층을 쌓여서 층으로 하나씩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자 레이어에 아무런 효과가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와 아래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레이어만 지금은 우선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죠. 분명히 뒤에는 효과를 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절대 당황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시면 됐고, 그러면 이 뒤에다가 블러 효과, 가우시안 효과를 줘서 약간 흐리게 하면 뒤에 있는 글자가 무지개색으로 약간 이렇게 흐려지거든요. 그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가우시안 효과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예전 방송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거든요. 만약에 범죄자나 아니면 그분의 개인정보를 위해서 얼굴을 가려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모자이크 방식을 통해서 활용했다면 요즘에는 가우시안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자이크 방식이 약간 깨지고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안개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가우시안 효과를 주는데, 그 효과를 이제 지금 써볼 텐데, 이 효과는 어떻게 돼 있냐? 바로 두 번째 레이어, 아까 그라데이션 효과를 줬듯이 두 번째 레이어를 누르시고 필터에 들어갑니다. 아까는 레이어였는데 이번엔 필터에 들어가셔서 필터에서 흐림 효과,
그래서 가우시안 효과를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대하 상자가 뜨게 됩니다. 어렵죠? 레스터화, 뭐 문자를 레스터화 시키겠습니까 하면서 당황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경고창이니까 당황하실 수 있는데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 레스터화가 무엇일까라고 말씀드리려면 레스터화라는 것은 픽셀 이미지로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픽셀은 뭐가?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벡터도 나와 있는데 벡터는 무엇일까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뒤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픽셀은 비트맵이라고도 따로 불리고 레스터화 시킨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대부분 포토샵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포토샵은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면 한 픽셀이 보이게 됩니다. 이 픽셀이 보이게 되면 이 픽셀을 통해서 색상을 표현하고 이렇게 선과 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벡터는 그와 반대로 이렇게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전반적인 기능과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시험에 나온 두 가지 문제 유형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러스트의 전반적인 기능과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시험에 나온 일러스트를 통해서 로고를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